손성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손성익 의원입니다. 저는 남북철도교통과 ITS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 분야가 기술적으로 완전 주행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율주행으로 향하고 있고 자율주행 전동차의 보급도 늘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자율주행차가 많이 늘고 있죠. ITS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일정 기간마다 ITS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도록 해야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법령에서 광역계획은 계획기간을 15년으로 두고 5년 단위로 평가해서 조정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단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담당 과장이나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TS는 10년 주기로다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주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7월부터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이 지금 출시가 판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꾸준히 늘고 있죠. 자율주행차가 최첨단 기능을 장착한다고 해도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에 환경정보가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도 그에 맞게 변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 파주시에서도 자율주행차의 맞춤을 위해서 도로계획 변경이 혹시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40 도시계획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그 부분을 담아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대한민국이 ITS를 하고 있는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죠. ITS가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면 차세대 기능형 교통체계 CITS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두 개 차이점이 이제 ITS는 현장과 센터, 현장 이렇게 일방향으로 주고받는데 CITS는 차량과 센터, 차량과 도로 양방향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파주시 또한 ITS에서 넘어서서 CITS로 분명히 도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아까 박태성 의원님이 질의했다시피 200억이 들어가고 매년 유지 보수비가 2억씩 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 사업비가 21년에 12억, 22년에 15억, 향후 5년 후에 유지 보수 비용은 8억이 증가한 25억이죠. 2027년에는 유지 보수 비용이 연 25억이 들어가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TS에서 CITS로 진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투자가 또 일어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CITS를 미리 대비해서 분명한 파주시에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로드맵에 대해서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는 작년에 10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수립된 상태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함께 맞춰서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ITS도 만약에 계획이 세워지면 정보를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스마트 교차로 관련해서 한 보도 자료를 인용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액을 들인 스마트 교차로 알림 효과는 글쎄요라는 반응을 내비친 지자체가 있습니다. 2021년 서귀포시가 1억 원을 투입한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체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죠. 교차로 한가운데 설치해서 빗을 내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닥 알림이를 비롯해 교차로에 차량 진입 시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경고음과 전멸 경보 등이 작동하는 속도 감지 안내판 등을 현장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스마트 교차로 알림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시민은
솔직히 새로운 시설이라고 하지만 기존 안내판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갑작스럽게 작동해 빛이 번쩍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이 분산돼서 사고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차량 감지 음성 안내 시스템이죠. 야간 소음 인원이 지속 발생해서 음량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주로 다니는 낮이나 이른 저녁에는 주변 소음으로 인해서 전혀 들리지 않는 무용지물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설치를 하면서 그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주도에서 그 발생한 사항들이 현재는 파주시에 그 발생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10월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죠. 전국 최초, 광역 최초, 파주 고양 간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본격 가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골든타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결정되므로 출동 시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20개 시군구에서 긴급 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여기서 1등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체 구급차 11대 중에 모든 차량이 우선 신호 적용 구급차입니다. 100% 비율인데요. 20개 시군구 중에 4군데의 시군구에서만 10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골든타임 확보율이 39.3%, 전국 평균 65.1%로 매우 낮은 이유는 보고자료를 받았을 때 잦은 사고로 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원인이 저희가 골든타임의 확보율이 낮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그 운정 신도시나 아니면 파주시나 아니면 그 고양시가 이제 연계돼서 저희가 이용하는 병원이 파주시에는 종합병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의료센 그 도립병원 그러니까 그 파주병원밖에 없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다 그 의료 인원이 그 고양시에 그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그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도농복합 시에 대한 그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긴급 차량의 출동 중 그 잦은 사고 발생으로 기인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긴급 차량의 출동 중 잦은 사고 발생이 저희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의 그 이유가 타당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골든타임 확보를 낮은 이유가 119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에서 이송할 때만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구급차가 119 안전센터에서 환자가 있는 장소로 출동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다른 지자체의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파주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 시는 해당이 됩니다. 됩니까? 타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저희 파주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이송할 때는 긴급정보 우선 신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런데도 39.3%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네네. 하여간 뭐 추후에 더 분석을 해서 예. 그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런 ITS 시스템 구축에 너무 큰 비중이 주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 유지관리 부문에는 굉장히 소홀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문 운영 인력 확보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 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제 초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그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ITS가 확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지 않아서 자칫 ITS 시스템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이에 교통정보를 국가 기반 사업인 지능형 교통정보, 공공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와 민간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상호, 공유, 융합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9월 23일 날 우리 그 파주시 CCTV 관제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례로 인천시에서는 현재 티맵, 카카오, 아이나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업체와 협력을 해서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을 스마트폰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띄울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과 잔여 시간, 긴급 차량이 출동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긴급 차량 우선시로 작동이라는 안내 멘트가 뜨지요.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가 ITS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선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는 도시가 될 우려가 아주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그 의원님 말씀이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 티맵이나 카카오 그 민간 협력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네. 해서 그 발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정보가 하나로 모아서 일괄 배포하는 교통정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립을 좀 검토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운영 중인 파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그 컨트롤 타워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각 그 운영센터가 여러 군데 운영이 돼 있고요. 민간하고도 협력 체계가 이제 구축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 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도로 신설 확장 시 ITS 추진을 좀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신도시 ITS 사업을 근간으로 도로 신설 확장 시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파주 도시 관광공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 아까 그 질의 답변서를 잘 받았고요. 제가 3년치 그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봤을 때 서명지와 교육을 받은 인원의 그 사진상 인원수가 부정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교육 사진은 교육 실시일 중 한 번의 증거 사진으로 법정 사항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중대재해 사고가 났었고 2019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던 공사죠. 안전경각심을 저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파주도시 관광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법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관광공사 사장 정옥주입니다. 우선 산업안전교육은 법정교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을 우리 이제 이 관리 책임자 교육이라든가 감독자 교육이라든가 직원 교육인 경우에 그 법정 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그리고 현재 노동부에서도 매년 여러 차례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우리 이제 그날 교육을 받은 그 교육자가 서명 날인한 그 숫자하고 사진에 제시된 그 현황을 보면은 그만큼 차지하는 것은 이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순환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근무 시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계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정 부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요거를 추후에 하실 때는 좀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철저히 질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업무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을 때 시민 감사관 제도를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
2018년도 11월 27일에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죠? 네네. 본 공사에는 청렴감사팀장 등 10명이 감사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 도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시민감사관 제도는 우리 현재 감사 인력이 4명입니다. 저희 공사는. 네. 그래서 전문 분야, 도로, 건축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함께 감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게 함께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해서 그렇게 시민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시민감사관 1기 채용했을 때 모집 공고가 5명이었습니다. 실제 최종 합격자는 3명이죠. 2명이 모자랍니다. 신청 인원이 미달이었는지 아니면 신청자는 초과했는데 탈락을 했던 것인지 5명이 필요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실제 최종 합격자 3명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도시관광공사에서 공고한 대로 준수하였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내용이죠. 시민감사관 1기가 1년간 임기를 마치고 3명 전원이 재위촉을 됩니다. 위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1기 감사관은 5명을 모집하는데 2명이 모자랐죠. 그런데 2기를 뽑는 과정에서도 2명이 모자란 채로 3명이 그대로 채용이 됩니다. 2명을 추가 모집 안 한 이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과연 재위촉,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재위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됐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 직무상 출장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데 여기 여비 지급 기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면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출장 여비는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4시간의 경우에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1일 4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민감사관 최근 3년치 감사 실적과 회의 참석 일지, 감사 내용, 수당 및 실비 지급 내역,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이 부분 근태 자료를 분석을 좀 했었어요. 네. 2021년 기준 47명의 직원이 8,334건의 출근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 240건의 출근 기록이 없어요. 또한 특정 2인의 경우 10회가 넘는 지각의 근태가 있었고, 2022년 기준 41명의 직원이 3,916건의 출근 기록 중 154건의 출근 기록이 없으며 특정 3인의 경우 20회를 초과했습니다. 조퇴는 116건으로 특정 3인이 과도하게 많고 조퇴 비중이 100% 중에 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태는 최우선시되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태가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취임 이후 제가 환경순환센터를 한번 점검차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근무 인력을 한번 체크를 해봤었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근무 현원이 36명인데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다 찾아서 일부러 한번 다녀봤는데, 그래서 참 이 36명이 8명 근무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조직이 36명에 8명이라도 운영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감사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보니 그 중에 뭐 이 당직자도 있었고 또 연가도 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30일간 체크를 하다 보니까 32명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아침 8시에 나가서 3개월 동안 그 공직기강 회의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출근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7월까지죠. 154건의 출근 기록이 없고 작년 240건이 없습니다. 딱히 줄었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출근 기록이 없는 게 실질적으로 출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가장 기본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퇴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출퇴근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마 옆에 직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무슨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출퇴근을 확인하는 게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확실히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태 기록이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기강이 제대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조치 사항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공직 기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